기록하겠습니다. 예빈이는 지나가다가도 제 딸인 줄 알 거예요.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 딸입니다. 우리 예빈이가 아빠 제일 많이 사랑해주고요. 맨날 와서 뽀뽀해줘요. 예빈이 아빠 뽀뽀해주세요. 아이고. 네. 나중에 저희 같이 만나서 바베큐 해요. 바베큐하고 제가 맛있는 고기 구워드릴 텐데 그때 보면은 우리 예빈이가 애교 많이 부려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별이 자매님의 내외를 위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잠깐 간단할게요. 원리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또 앞에 말을 안 해요. 다시 잠깐만 할게요. 자, 질문 뭐 간략하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예스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이고요. 우리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던졌어요. 그 질문의 답변이 두 개였죠. 하나는 결혼,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추가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진리는 아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성진 형제님? 아니요. 네, 아니요. 예, 모든 진리를 알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대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첫 번째, 하나님께 겸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겸손하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건 뭘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병숙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병숙 자매님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을 간구.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첫 번째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구해요. 성령님이 조명하심과 감동, 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 리더 훈련이라고 하는 거에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거. 사람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건 하은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열린 질문과 경청과 겸손한 말의 표현. 네. 이거요, 목원들과 목장의 식구들한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강의가 한번 나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오늘 다루긴 할 텐데, 질문하시고, 경청하시고, 겸손한 말의 표현을 하는 거. 근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더 자리에 있으면서 이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게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혜민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먼저 인도자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거.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임에 은혜가 나눠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목원들과의 관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소그룹에 답이 있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그럼 그 소그룹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리더를 무너뜨리면 되죠. 리더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할 수 없는 방해의 요소를 만들고요. 사람이 미워지면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도록 선을 그어버리면 너무나도 분명히 쉽게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훈련에 참여하면 시험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한 예로 얘기했는데 훈련에 임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단은 방해하는데 어디가 아킬레스건인지 사단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요.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 나눌 텐데 제가 기도를 이제 준비하고 이 모임 훈련을 준비하면서 예배 훈련이라 이거 훈련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양을 선곡해요.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적어도 그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을 받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같은 원리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당단에서 올라서 해야 되는 설교에, 또 하나님 오늘 함께 나가야 될 인도해야 될 목장 모임에,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인도해야 되는 이 훈련 사역에 동일하죠. 앞에 단어만 바뀔 뿐이지 꼭 필요한 훈련이고 꼭 필요한 말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단 한 사람이 꼭 그 한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실제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말은 적어도 딱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이 사용되길 바란다라는 기도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리면 질문 퀴즈인데 100%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데 100%한 사람한테는 꼭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 있다고요. 그 비결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저에게 적용하는 설교이면 됩니다. 제가 그 은혜를 누리면 그 설교는 꼭 필요한 설교가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 리더로 서서 이 일을 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인정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 선곡해도 오시고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자라는 찬양을 선곡하고 나서요. 그 찬양을 계속 많이 불러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좀 다른데요. 온라인으로 예배 인도를 기도하고 찬양 인도할 때는 집중도가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나?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이 뺏겨버리면 여러분 마음도 뺏겨버려요. 실제 잘 안 하고 안 따라하고 그냥 이거 하는 거 이거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함에 반드시 필요한 찬양이야 라고 하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 이 찬양이 영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라고 단 한 사람이 찬양해야 된다면 저는 그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용하시면 그리고 그 시간에 찬양으로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마음문 열어주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죠. 예,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현장에서 그렇고 자, 겸손함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계속 보면 소그룹 리더의 역량이 있습니다. 인도하는데 역량이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에게는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경청하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 우리 누가 이나 형제님이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또요? 또 누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큰 흐름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인도하는 자리라서 말씀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하나님과의 말씀의 깊이. 왜냐면 우리가 소그룹에서는 말씀을 다루니까요. 바이블 더 핸들 더 바이블. 바이블을 다룰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어떤 그게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인지하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요. 인도할 수 있는 능력 두 개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아까 말한 경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질문하는 능력, 사실 말해서 질문이거든요. 파라리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페이퍼로 따지면 80% 이상이 다 질문만 다 있는 거잖아요. 가이드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만을 나누면 삭막해지고 살벌해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구성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토론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오늘 기도 모임을 자매님과 형제님 방을 형제님들은 형제님 방만 받고 자매님들은 자매님들 방만 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태블릿 컴퓨터를 켜놓고 봤으니까요. 두 방이 같은 시간이었는데 분위기가 같았을까요?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예상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구성원이 다르니까요. 또 그리고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의 성향이 좀 다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릅니다. 그 다름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공통되게 여기든 저기든 적용하는 인도하는 분의 자세에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핵심은 경청하는 것이고 잘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 오늘 성진 형제님하고 순범 자매님 해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 하셨어요. 자매님은 워낙 또 선생님이셔서 탁월하게 듣고 그 말을 정하고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리해서 이제 올려주시는 걸 잘하셨고
성진 형제님은 겸손하게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고 기도 제목을 끌어내는 것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갑자기 떨어진 미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방이 잘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핵심이 뭘까요? 우선 잘 들어서 묻는 거예요. 오늘 성진 형제님이 한 거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 기도 제목을 듣는데 옆에 우리 아내 되시는 자매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텀이었기 때문에 자매 소리랑 겹쳐 들렸나 봐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이렇게 잘 안 들려서 제가 들었는데 그 제목을 그렇게 잘 못 들었는데 혹시 한번 다시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현준 형제님이 기도가 뭔지 한 번 더 물어봤고 그걸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표현은 있는데 성진 형제님이 오늘 표현해 줄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 제목 당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마침표를 찍어줘도 좋은데 그보다 하나 더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되물어 주는 걸 통해서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말로 요약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혹은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혹시 틀리면 교정을 그 사람이 해줄 거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었을 때는 개선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수정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렇다라고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끼어들기가. 그래서 나는 인도한다라는 것은 질문과 토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이제 인도 역량에서의 파트를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면 능숙한 리더 역할을 감당한다. 네, 성역 공부 인도에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도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을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요. 경청을 하는 거 당연히 있죠. 그리고 질문과 토론을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이어주는 데 있어서 경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경청과 관련돼서 이제 강의라면 강의인데 오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살핌 또 뭐가 필요한가요? 마음의 열기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를 해올 때 다음 주에 지난주 강의 때 있었습니다. 7가지 이제 항목들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해볼게요. 아이스 브레이크는 몇 번째 정도 항목이었던가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인수 형제님이 왠지 기억할 것 같아. 이거 몇 번이었어요? 아이스 브레이크. 1번 기도 아니에요? 응? 1번 기도 아니야. 2번. 그치, 말씀 지금 지난주에 했던 페이퍼를 보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보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6번이네. 6번. 아우, 역시 답을 봐야 됩니다. 네. 꼭 그 번호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7가지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7번이 뭐냐면 모임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10분 리뷰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미리 준비하는 거에 포함되지 않고 준비하면서에 포함된 게 아니라 나중에 준비는 며칠 전에 다 끝내놓은 상태지만 모임을 인도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보는 거가 7번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목차 그 요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눈으로 익히면서 오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7번이었는데 6번이 이거 아이스 브레이크를 만드는 거였다면 뭐예요? 그날 준비하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겁니다. 전체 흐름도 파악하고 내용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끝낸 다음에 그러면 그 모임에 적합한 아이스 브레이크가 뭘까라고 해서 만드는 걸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스 브레이크가 중요하니까요. 전체 흐름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따로 놀면 안 되니까요.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답변을 제가 오프라인 강의였다면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칠판에 판서를 막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고 여러분들이 답은 다 아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한 모임에 마음을 열고 깊숙이 들어가는 건 딱 4초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4초를 결정하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거. 자, 다음 주에 이제 GPS 본문을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4주차에 나누는 인도 모임 해서 본문 2개를 GPS 본문 퀴즈식으로 되어 있는 걸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가 덕규 형제님이 1번이든가요? 네. 네, 1번이면 처음에 뭘 하셔야 되는지 그 7가지 단계를 하시되 찬양도 고르셔서 인도하시는 거, 또 아이스 브레이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만드셔야겠죠. 그러면 덕규 형제님은 만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질문 자르기, 방해 준비하기 뭐 등등등으로 다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12분이 다. 이해가 되셨죠? 다 각자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도만 덕경진님이 하는 겁니다. 그 준비한 페이퍼는 이 숙제만큼은 카톡방에 올리지 않고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단 이번 주에 인도하실 덕경진님은 2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타자가 누구세요? 첫 주에 2번째 주자가 누구시죠? 인별. 아, 네. 여기 없구나.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한번 카톡에 저희 공지방에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총무님들 2분도 이제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차에 자기가 인도할 사람은 2개 다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2개 다 준비해서 페이퍼를 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이해가 안 되나요? 네. 인도하는 주는 본인들이 맡은 거에 집중하면 된다는 어, 말씀이시죠? 네, 네. 집중하게끔 해서 좀 네.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어차피 3주 중에 한 번은 그럼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렇게 목사님, 그러면 네. 저희가 지금 12명인데 네. 다음 주에 인도하는 사람은 저랑 이름 뭐였지? 하여튼 저랑 덕진 남자 2명이지 않습니까? 네, 네. 나머지 10명은 네. 2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본문이 그러니까 덕규영진님이 인도하는 게 있고 1번 조가 그게 처음 1시간 반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는 40분 했다. 나머지 제가 피드백하는 시간 갖는다 하면 한 타임이 끝나요. 그리고 2번째 타임 넘어갈 때는 다른 본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제가 2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2개를 하셔야겠죠. 예. 제가 한번 부부는 하나 하는. 아니지. 아, 나는 또 개별적으로. 그렇죠. 순범자매님은 2개 다 해야죠. 네, 인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순범자매님 굉장히 머리를 잘 썼는데 내가 넘어갈 뻔했어. 지금 근데 네, 질문 하나님, 왜 난? 살짝 당할 뻔했는데 다시 정신줄 잡고 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기 이해가 목사님, 되셨죠? 네, 또 질문. 네. 네, 근데 이게 젊은 부부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또 자매님들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만드는 것도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발표하는 주차에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니까 지금은 나중에 이제 목자 모임이 됐어서 여러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숙제가 많을수록 저한테도 사실 부담이에요. 제가 그거 다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 페이지를 받는 것 자체는 저한테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피드백을 개인이 훈련을 해야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아내 거를 갖고 가서 베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제가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다만 현준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준 형님이 인도하는 날은 그러면 현준 형님 제안을 받아서 자매님도 그럼 하나 같이 그거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만드는 작업을. 그건 가정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구 성진 형제가 얘기했나요? 네. 만드는 건 원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다 하는 거죠. 만드는 거는. 근데 우리가 발표하는 날이니 오늘의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걸 하면 어떨까? 둘이 같이 작성한 걸 가지고 대화를 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이렇게 해보자. 이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를 합의하는 거는 부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따로 준비하지만 결국 하나의 완성본을 만드는 거는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모든 게 다 젊은 부부기 때문에 그 훈련도 부부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부부의 훈련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개인의 훈련이다 말씀하셨으면 개인의 훈련을 해야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부가 같이 같이 마음을 합하는 것도 훈련의 하나에 맞는 마음이겠네요. 근데
그 모임에 이제 참석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미자매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지혜로움이 아주 지혜로운 네, 지혜롭습니다. 예. 자, 있고요. 이게 제 슬라이드가 제가 30개가 넘는데 30개인데 제가 최대한 줄여 볼게요. 넘어갈 건 스킵하면서 갈게요. 밤이 늦었으니까요. 제가 11시 반까지 시간을 쓸 수 있죠? 네, 11시 반에 우리 훈련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모임의 주제에 맞춰서 만들어야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조언의 관심사에 맞춘다. 여러분들이 아직 교제하는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첫 주차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따져 만드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임들 같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교제해 보는 것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로 진행한다. 긍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아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오프라인이었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교제가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이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많이는 아닌데요. 전체 이제 3주 남았는데 한 번 형제들 모임, 자매들 모임으로 진행을 해봐도 어떨까 이런 생각해요. 오늘 기도 제목 중보기도 나누는 걸로 자매님들 모임 해보고 형제들 모임 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좋았어요. 네, 혜진 자매님이 좋았다고 해주셨고 했습니다. 이게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30분, 40분 뭐 시간이 이제 이 줌 무료 교정이면 40분밖에 안 되니까 40분이라도 제한을 드려서 남자방, 여자방 따로 있잖아요. 주에 한 번 만나서 한번 같이 요번 주 아이스 브레이크 만드는 것도 얘기해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만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모르시면 다음 주에 GQS 인도하시는 분은 GQS를 인도하는 게 굉장히 사무적이 될 겁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모임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 것들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는 것들을 한 주 한 주 늘어가면서 좀 달라질 텐데 요번 주만 해도 뭐 요번 주 인도하시는 분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남자방 여자방에서든 한 번씩 해보시는 걸 권하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한번 해보시든지 이런 시간 조정을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서로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따로 이제 같이 하기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한번 모이면 인생 그래프나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친교하는 것처럼 그런 중간 브레이크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뭘 하려는지는 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네. 네.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보죠. 네. 나눔해드리고요. 자, 긍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는 좀 네거티브한 걸 하지 않습니다. 첫 질문부터 부정적인 질문이 나오면 전체 흐름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시간 조절이 아이스 브레이킹의 핵심이다. 아이스 브레이크로 메인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시간을 만약에 5분, 10분 더 막 너무 많이 써버린다. 그거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게 되니까 이 시간이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잘 들어주기만 해도 50%는 해결된다. 예, 너무 잘 알죠. 목장 모임은요, 입이 아니라 귀가 하는 겁니다. 귀로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경청한다라고 하죠. 예. 예, 경청하는 질문형, 조언형, 감정이입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형이 있고요. 경청, 조언형이 있다면 실제로 감정이입형이 이렇다. 뭐 이건 얘기고요.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말씀에서요. 소욕을 따르는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만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건 자기 말만 막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이야기를 듣는 것을 빼놓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징기스칸은요, 굉장히 일자무식이라고 불린 만큼 무지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몽골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몽골에 갔더니 몽골에서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라고 하는 게 식당마다 막 붙어 있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징기스칸에 대해서 봤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 전체를 이제 전 세계의 대단한 그 영역들 징기스칸이 이제 정복했단 말이에요. 정복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거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듣는 걸 잘했대요. 실제 듣는 걸로 갖고 있는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리더에게 그러면 요구되는 건 뭘까요? 이 질문인데 뭐가 요구될까요? 네, 간략하게 하면 경청인데 경청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공감적 경청이 있는가 하면 맥락적 경청이 있습니다. 흐름에 따른 경청이 있다는 건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략하게 요거 하나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목사님 소리해 주세요. 아,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걸 잘못 설정해서 그런가.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영상은 조금 더 있는데 뒷부분이 좀 더 재미있긴 한데 포인트는 여기까지만 보면 되니까. 자, 한번 봤습니다. 지금 나눈 건데요. 이건요, 아까 전에 이미 나온 것처럼 맥락적 경청과도 관련돼 있고요. 공감적 경청과도 매우 관련돼 있는 영상이라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해하셨나요? 네, 이 영상을 왜 봤는지. 네, 지금 부부간에 지금 당신이 이렇다 이렇게 하고 다툼을 만들기 위한 영상이 아니니까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서로 막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답변 뭐 잘하는 거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뭐였나요? 지금 이거의 정답을 알고 계셨고 실천해본 형제님 있으세요? 자매님들이 보기에 우리 남편이 이런 걸 했다.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있으세요? 자기 해달래요. 아니야. 아, 너무 당당하게 나한테. 나라고. 근데 현준이 오빠는 많이 그런 편이에요. 인정합니다. 현준이 오빠는 인정합니다. 야, 역시 인정합니다. 네, 그렇지. 인정합니다.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해달라고 했던 성진 형제님도 이게 나왔고. 아니, 여기 포인트는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사실. 형제님들이, 여기 있는 주인공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공감에 있어서 공감의 경청을 지금 실패한 거죠. 근데 목장 모임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내가 힘든 건 이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목자가 해결해 주려는 것이 과하게 앞서다 보면 그분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걸 실패해버리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추를 풀 수 있다 없다 했을 때 없죠. 만약에 그러니까 목장 인도할 때 현준 형제님은 해민자매한테 대하는 것처럼 하면 목장 모임을 공감하면서 잘 경청하면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진 형제님은 하은자매님한테 하는 것처럼 목장 모임을 인도한다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공감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공감하냐? 첫 번째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하죠.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까지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단어만 들었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요, 닫아요 라고 하는 단어만을 듣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했는데 내가 겁나 힘들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 라는 감정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야, 너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들었다면 답변해 줬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여기 있는 거. 해결해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편이 되어주라. 목장 모임도 똑같습니다. 목장 모임까지 와서 내가 답을 몰라서 하는 경우 드물어요.
아, 힘들구나. 지금 힘들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하은 자매님이 금요 회복 기도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아, 힘들겠다. 저는 공감만 해주고 끝나면 되는데 제가 해결을 해주려고 해서 답을 줬는데, 아, 잘못했네요. 예, 반성하고요. 그냥, 예, 공감만을 해주는 걸로. 예.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름을 인정한다. 예. 뭐, 중요한 내용이지만 넘어가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돌발 질문이 막 나왔습니다. 당황하거나 방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돌발 질문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라 생각하는 리더가 방어적으로 대변하면 논쟁 분위기가 됩니다. 그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돌발 질문이 긍정적인 예는 그걸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임에 그래도 에너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회로 삼고 토론과 배움의 역사가 된다. 그 순간이 그 사람한테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론과 그 역사가 된다라는 거죠. 맥락적 경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맥락적 경청은 뭔가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 귀 있는 리더는 이걸 듣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맥락적 경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어, 태도, 귀를 듣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시각에 들으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해해서 말을 했다면 내 입장이 아닌 그 사람의 시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다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겸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맥락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조언 말에서 단서를 찾아서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상태로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페인트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내기를 걸어요. 그 영상 뒷부분에 보면 인생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두 남자에게 이제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로 쓰레기 나오잖아요.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 물어보자 그러고 하고 팔봉인가요? 그 공 던지는 그 투수 역할로 나왔던 친구예요. 스윗한 남자죠. 두 사람한테 칠봉이에요? 아, 칠봉이구나. 팔봉인 분이. 네, 저도 드라마를 대충 봤다라는 친구인데 영상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제가 한 번 봤는데 그새 까먹었네요. 칠봉이가 있는데 칠봉이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있을 때 그런데 애정 괜찮았어? 라고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스윗한 서울 남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자막으로 넘어가고 끝나는데 걔가 말한 단어에 캐치하는 거, 조언이 말한 단서에 찾고 질문을 던진다.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예요. 경청의 기술입니다. 예. 몸짓 어조,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고 수용 공감, 확인시켜 주는 거, 요약하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질문하는 거, 경청을 재진술, 기납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중해 듣고 집중해 듣는 것을 통해 신뢰를 얻는다. 온라인 상황에서는요, 온라인 화면에 집중해서 보는 것과 들어주는 것 자체에 대한 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황에 더욱이. 오프라인에서는요, 세세하게 우리가 행동하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온라인에서는 눈짓, 이런 화면, 이런 것들 자체가 달리 보여요. 그리고 카메라 각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달라집니다. 목장의 목자라고 하면 당연히 풀 화면에 내가 나오겠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목장의 목자라고 하면 클로즈업해서 직접 얼굴이 잘 보이게 해서 그 얼굴이 눈빛이 나를 주시하고 있구나가 느껴지게끔 하는 게 되겠죠. 지금 선명한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환경을 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상 배경을 쓰는 것보다 그냥 예쁜 환경에서 쓰는 게 제일 적절하게 선명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혜민자매님 예시로 들면 혜민자매님 정도가 화면에서 선명하게 보고 집중하고 있고 인도하는 자의 카메라 각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똑같은 자세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뒤로 누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도하는 것과 앞으로 와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제가요? 이렇게 인도했을 때의 집중도가 다르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확인시켜 주라는 거, 방금 말한 걸 재확인시켜 주는 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형제님 말한 기도 제목이 이거인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봐서 내 말로 다시 재진술해서 귀납적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 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진정한 경청이란 언어의 이면을 꿰뚫고 언어 속에 숨은 뜻을 이해하고 그 언어 통해서 자신이 드러낸 상대방에 발견하는 것이다. 존 포일이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는 방식. 이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리더 방임형 어떤 걸까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이를테면 그냥 자유롭게 목원들이 자유롭게 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리더 방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문제점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말은 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그룹이 답이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기준인 것을 나누는 걸로 하는 소그룹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문제점은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냥 가버리는 소그룹이 돼버리죠. 네. 자, 리더 주도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리더 주도형은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리더가 이제 마이크를 제일 많이 잡는 거겠죠. 목자가 말을 시작해서 목자가 하는 거. 이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목자로 시작해서 목자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그룹을 통해서 나눴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말의 배분 자체가 다르고 마이크를 목자가 많이 잡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이러한 모델 겁니다. 근데 리더 중심형 저희가 이제 나중에 목장 평가할 때 평가서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파일 그때 이렇게 쓰는 체크란이 있습니다. 리더 중심형이라고 하는 란이 있었고 리더가 흐름을 주도하며 진행되는 소그룹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리더 중심형 중심에 있어서요.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맥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7가지 방법을 하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키워드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모임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질문인가 대답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가 질문이 아닌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편견입니다. 리더가 답해주는 사람 아니구나. 리더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 얘기했어요. 전제 우리 하나 알자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리더가 답을 다 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리더가 다 알 수 없다.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더가 이렇게 있고요. 목원이 A, B, C, D 4명의 목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명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1번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내가 질문하고 그 2번이 또 대답, 그러니까 내가 1번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 질문하면 첫 번째 사람이 나에게 답을 주고 두 번째 사람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 내가 답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은, 이 관계는 리더하고 목원하고만 이렇게 소통, 대화가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질문과 답만 내가 목원을 질문하고 목원이 또 질문이 생겼을 때 나한테 질문하고 목자를 거쳐서만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는 굉장히 경직된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모임이 상호 간에도 질문이 될 수 있고 형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됐고요 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리더가 흐름을 주도하되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예, 역질문이 필요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A가 질문했을 때 나는 A한테 답변을 줄 수도 있지만 B에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님이 말한 질문이 이런 의도였나요? 자, 형제님이 말한 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줬는데 다른 뭐 형제님한테 물어보면서 자매님은 이 형제 그 답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역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 사람한테 내가 다시 질문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끼워 넣기를 해서 그 사람하고의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대화의 흐름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겠죠. 내가 중심을 잡아서 적절하게 이 질문 이 사람한테 토스해야겠다라고 하는 흐름을 주도할 권리는 내가 갖고 있으나 참여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모든 개체 목원들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밀리 애덤스가 한 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하은 자매님 읽어주세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비치게 되면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은 제안을 하는 일조차 불가능해진다. 그런 상황은 리더에게는 재앙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출신 배경을 지녔는지 이해할 여지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여할 여지도 남겨놓지 않게 된다. 예, 공감이 되시죠? 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비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속으로 인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20%만 하세요. 그리고 80%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답변하여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10% 20%만 충분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부담감, 강박을 갖지 마세요. 내가 답변을 해줘야 돼, 답을 줘야 돼 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시면 그 모임은 경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거에 있어서 흐름을 주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하면 2인자가 되라 뭐 이런 건데요. 설문조사, 왕따의 조건은 척도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코끼리가 상아가 있기 때문에 몸을 잃었죠. 내가 이제 1인자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망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런 거 간판 보신 적 있죠? 대한민국에 2번째로 싼 집, 2인자가 된다는 건 이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주도해야 돼, 내가 목자인데 라고 하는 걸 고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2등입니다. 때문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답변을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 이런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는 거, 그 마음에 갖는 거 이제 중요할 거고요. 말하기보다 흐름을 주도하십시오.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목장 모임에서 저 이렇게 했는데 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를테면 성진 형제가 이제 목장 모임 하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짜 공부 미리 이렇게 GQ에서 해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인수 형이 하는 거는 인수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이 질문 준비하면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데면 그 목장은 성공한 목장이겠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고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흐름과 환경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목자가 적절하게 그것을 호응해 주면서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하는 것을 토스해 주는 거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현장에서 할 때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자리를 어떻게 앉는다라는 걸 매번 티나지 않게 흐름을 매번 모여 앉아서 그 흐름이 주도하는 걸 방해한다고 하면 적절하게 그걸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걸림돌 제거하는 거 지난주에 강의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보조 질문 순서 넘어갈 질문 무슨 말이에요? 오래 머물 질문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거 했었죠. 네, 흐름과 그 내용을 안다면 그게 가능하다 얘기했었고요. 교재 질문을 분류하여 미리 배정한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적절할까? 관찰 질문과 적용 질문이 있는데 적용 질문은 조금 더 처음 초신자에게 주지는 않는다. 초신자에게는 관찰 질문으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거. 약간 그리고 현주 형제님이 지난번 얘기했는데 저처럼 샤이한 사람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으니까 좀 쉬운 거를 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겠죠. 네, 그런 흐름 가운데 있고 흐름을 자기가 잘 주도해서 진행한다. 그런 겁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조언의 수준과 성향을 파악하라 얘기도 있습니다. 수준과 성향을 파악하는 거. 예. 목자 누구 성숙한 성도 구도자 있습니다. 누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스타일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맞게 한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왕 뺀질. 예, 뺀질. 나는 뺀질이가 아니지만 구도자가 있고 성숙한 성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비 리더로 갈수록 이렇게 첫 회 관찰 질문을 던지시고 해석, 적용에 관련 질문이 좀 더 무겁습니다.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바로 답변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읽어서 그 시간에 생각하게끔 하면 안 되고 질문을 던져 주심으로써 그 질문을 듣기만 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로 들어서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생각할 시간은 하지 않고 키워드를 표시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 얘기했습니다. 교재 중심의 부류를 통해서 관찰을 해서 적용 질문을 나눠본다. 교재가 이번 주에 제가 드릴 겁니다. 첫 번째 4주차 GQS 본문이라고 해서 2개를 같이 제가 파일링 했어요.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질문을 통해서 뭐가 핵심인지 표시한다고 그랬죠? 표시해서 그걸 통해 소그룹 시간을 활용하시고 합니다. 시작과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향 제시하고 적용 일반화 이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목표가 있다는 건데 내가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면 시작할 때도 그걸 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크 했는데 그 목표가 뭐고 중심 주제가 뭔지를 알아서 잘못 어긋났더라도 다시 목적으로 골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목적을 잘 설정하는 거,
그 시작과 마무리 중간에 막 내가 어떤 날은 헤맬 때가 있거든요. 막 이상한 대로 막 이렇게 돌발 질문 나오고 막 헤매요. 그랬을 때 너무 막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골이 뭐였는지 그림을 갖고 있으면 연결 고리마다 그때마다 옆으로 셀 때 들어올 수 있게끔 톡톡톡 쳐준다고 하죠. 드리블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마지막 10%를 준비하고 얘기하게 하라. 네, 리더의 정직 갈등의 근원 말씀은 삶과 만남이 있는데 리더랑 조언 이렇게 있습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정직과 대면시킬 때 갈등은 변화의 시작이 된다.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걸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거라는 얘기인데요. 요 색깔 한번을 혜민자매 읽어주실래요? 좋은 질문은 변화를 일으키는 토론으로 이어진다. 네, 간략하게 말해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질문을요, 내 말로 바꿔서 하시라고 했죠. 나도 책을 읽듯이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경직되겠죠. 그래서 말로 변화시키고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질문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 여러 가지 그때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거티브한 질문으로 있는 것을 긍정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토론을 위해서 문제 내용 GQS 본문을 다듬는 역할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네, 여기까지인데요. 할 수 있는 리더 정원들 잘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에 내용 같이 보면서 내용 숙제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인도하실 덕병진님 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한번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 승리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숙제랑 그 내용들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같이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 리더 훈련 함께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늦은 밤까지 함께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아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